안녕하세요, 모장입니다. 자, 오늘 할 이야기는 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. 저희가 생산하는 자 입장에서 말고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수는 어때야 되는지. 자수는 한 침 한 침 찍는 침수에 따라서 펀칭비도 올라가고 자수비도 올라가는데요. 자, 자수는 이제 크기가 얼마나 크기냐에 따라서 자수비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, 또 이렇게 3D 자수, 이렇게 자수를 넣는데 고무를 대고서 자수를 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든요. 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3D 자수 경우에는 침수를 더 많이 넣어야 된다. 기본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디자인 보내주고 이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짱구를 막 굴려야 됩니다. 저 정도면 침수가 얼마나 나오고,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되고, 펀칭비가 얼마나 나오겠구나. 하지만 저도 예상은 할 뿐이지 정확하게 뽑아내는 건 쉽진 않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자수 왜 이렇게 비싸냐? 이렇게 좀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글씨 하나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찍어내는 거, 자,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한 줄 있는 거에 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진다 이러면은 자수는 이렇게 테두리를 쭉 치고 나서 안쪽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치게 될 텐데요. 이게 침수로 보자면은 왼쪽 테두리에 한 줄이 가고 오른쪽 테두리에 또 한 줄이 가고 중앙에 이제 정식 글씨가 한 줄이 갑니다. 그냥 이렇게 글씨만 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일자가 천침이라고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에 그 올라가는 침 때문에 3,000침이 되면서 3배가 비싼 펀칭비와 자수비가 나오게 되는데요.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이 테두리를 치는 게 좋다, 이런 말씀도 드리고, 이렇게 큰 그림에 이 바닥에 있는 부분이 막 채워진다, 이걸 다다미라고 그러는데, 다다미로 이걸 채운다 그러면은, 다다미는 사티는 한 침 한 침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, 다다미는 한 침 가고 한 침 가고 한 침 가고 다시 와서 한 침 가고 한 침 가고 꽉 채워놓는, 그 일본의 마룻바닥을 다다미라고 그러는데, 그 다다미처럼 차곡차곡 쌓여진 거죠. 벽돌처럼. 그렇게 자수가 가면은 침수가 몇 배는 좀 더 많아지는 개념이면서, 그걸로 어떤 그림을 꽉 채운다, 어떤 글씨를 꽉 채운다, 침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좀 디자인이 심플하고 사틴으로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침수가 좀 작아지고, 그림류나 글씨류에 테두리가 있고 많은 이펙트들이 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되게 비싸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저는 그래도 조금 읽어볼 수 있지만, 그렇게 좀 복잡한 디자인들은 자수비와 펀칭비가 많이 나온다. 그리고 자수는 너무 얇은 글씨는 칠 수가 없거든요. 펀칭 하시는 분들이 1mm 이하로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하시고, 1mm짜리도 너무 얇다, 이 숫발이 안 좋다, 안 예쁘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. 1.5mm, 2mm 정도 돼야 이제 예쁜 자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, 그 이유는 하면 할 수 있어요. 근데 기계에서 계속 킬이 끊어질 수도 있고, 킬이 자꾸 끊어진다는 건 자수 퀄리티가 엉망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. 이걸 아무리 뒤로 돌아가서 다시 치더라도 울퉁불퉁해지고 요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이 안 끊어지게 하는 부분, 그리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서 숫발이 깔끔하게 나오게 하는 부분,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작은 글씨는 제가 다시 제한을 해가지고 좀 더 키워도 되겠습니까? 1mm 이상은 돼야 됩니다,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런 부분도 잠깐 좀 주의사항이겠죠. 그리고 3D 자수 같은 경우도 너무 얇은 부분에는 고무 위에다 자수를 치는데 너무 작은 부분은 삐져나오고, 자수를 치면서 꾹 눌러가지고 3D 효과가 좀 적게 나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센치는 좀 유지되는 게 제일 좋고요. 1cm에서 1.5cm 정도 되는 사이에서 글씨를 만들었을 때 가장 이쁘고 가장 튀어나오고 도톰한 3D 자수가 나옵니다.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제안을 드릴 건데,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, 저희가 완성된 모자에다 자수를 놓다 보니까 또 제한사항 같은 게 좀 있어요. 이 모자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다 자수를 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, 저 자수기 특성상 자수 프레임에 거는 쇠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게 1.5cm를 잡아먹습니다. 그 쇠 부분이랑 자수 치는 바늘에 노루발이라고 하는 동그란 그 부분이 부딪히면 깨지거든요. 그거를 살짝 떨어뜨려 놔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.5cm가 있고, 그리고 나서 저 자수기기에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수의 크기는 대부분 업체는 5cm 정도밖에 안 되지만, 저희는
최신형 바루단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6.2cm까지는 자수를 놓을 수 있어요. 그 6.2cm짜리 꽉 채우면 모자 전체에 좀 꽉 차는 느낌의 그런 자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, 다행히 요즘 신형 장비들은 예전에 그 한계들을 많이 뛰어넘어 가지고 충분한 크기의 6.2cm, 대신 좌우는 이 모자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막 자수를 때리거든요. 35cm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. 35cm면 뭐 거의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일 텐데, 그렇게 와이드한 로건을 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높이에는 그래도 한계가 있다. 네,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이 완성 모자는 뭐 메리트가 워낙 대단하잖아요. 극소량 할 수 있고 진짜 한두 시간만 해도 펀칭하고 자수까지 나와서 샘플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아마 이제 공개를 해도 될 거지만, 가수 이승환 분이 이제 콘서트 때 쓴다고 두림 백돌이라는 모자를 만들었었거든요. 여기 이렇게 보여드린 이 모자, 그 모자 저한테 급하게 코디네이터 분이 연락 와가지고 이거 빨리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해가지고, 제가 기억에 2시나 3시에 오더를 받았고 5시에 퀵 띄워서 그분 받아보시게 한 걸로 기억나는데,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줄 수 있냐. 그게 바로 이 제가 하는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의 뭐 가장 큰 장점이죠. 충분히 샘플 보고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서 보내드려서 잘 사용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수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지식과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, 이사님들.